예, 우리 보건복지부 우리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아주 단답식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가리기 위해서 의학적인 진단 조치가 뭐죠? 예, 저희가 보고 자료 참고 자료에 붙였습니다.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 예,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맥박이라든지.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 그런 진짜 맥 빠진 소리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중증과 경증을 의학적으로 확실히 가리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촬영하고 피 검사가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지금 실제로 중증과 경증 환자를 가리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의학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개별 병원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전원 조치가 된 사례가 있나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개별 병원 차원에서만 안에서 이루어졌지 실제로 병원 안에 경증 환자는 좀 다른 생활치료시설로 가가지고 중증 환자 치료는 사례가 지금 동산병원에서 생활치료지원센터로 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 내에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동산병원은 특수하잖아요. 생활치료시설도 가지고 있고 대신동에 그리고 중증 환자를 가지고 있는 뭡니까 지금 성서병원이 있으니까 같은 병원 안에서 그렇게 했는 거지.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원 조치가 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를 하셔야죠. 자, 세 번째 질문. 지금 입원 조치가 되지 않는 사람 중에 가정에서 있는 확진자 중에 중증 경증을 가리는 진단을 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 없죠? 진단이라기보다 분류를 그렇게 하고 분류를 있어요. 하는 거는 전화로 해가지고 예. 열이 있느냐, 네가 열 재보니까 얼마 나오냐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고 실제로 이게 코로나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사람이 멀쩡하고 아무 표시가 없고 통증도 못 느끼지만은 실제로 갑자기 사람이 생명이 위독해지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발열된 지 19시간 만에 갑자기 돌아가는 사례 아닙니까? 그거를 전화를 하고 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인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거하고 그 피검사가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제가 그거를 말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구에서 있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경증 환자들은 전화를 해가지고 아주 경증 환자니까 생활치료시설로 가요. 아주 이제 숨 넘어가는 분들은 또 중증시설로 가시는데 정말 위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가정에 있는 거예요. 아주 경증시설은 오히려 몇 개 지금 대구에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시설에 나가요. 그리고 중정도 되는 사람들이 환자와 그 가족과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경증 환자를 빼버리니까 지금은 오히려 전에보다도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보건복지부나 이 당국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말로 하는 것 말고 실제로 엑스레이나 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한지 아세요? 실장님? 그러고 하려고 하면 앰뷸런스가 가고 최소한 2인의 의사가 가야 되고 기사가 가야 되고 피를 뽑고 그러면은 그 아파트 단지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기 때문에 입원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 원인은 또 뭐냐?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이 부분들이 이 환자들이 아예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이게 실시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경증, 중증 분류를 한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한테 보고용이지 실제로 현실적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실제로 하는 거는 일반 주민들을 훨씬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의원님, 자, 답변은 좀 이따 하시고.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간염병 진단병원 돈 문제를 이야기할게요. 대구에만 간염병 전담병원 8개가 지역되어 있는데 국가가 운영하는 대구보건병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대구병원만 국가가 운영한 나머지는 다 대구가 임시로 지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50%를 대구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재정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나머지
대구의료원, 동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가톨릭병원, 파티마병원 이런 병원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정을 하고 빨리 돈을 대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어. 그래 또 세 번째.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일학 의원님께서 이 특별재난지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효과냐. 그는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대책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랬을 때 더 집중적인 국가적인 자원을 역량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긴급 생계자금이 있어요. 긴급 생계자금 이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꼭 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 가지고 있는 법령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긴급 복지 지원 말씀. 예, 복지 지원 중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병으로 진단된 사람한테 대해서는 자가격리된 사람한테 한 달에 130만 원인가 120만 원 줘요. 예, 생활지원비. 그런데 예. 지금 실제로 대구 경북 현재에 보면은 일용직이나 영세 상인들이나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생계를 위험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조치를 얻고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지지하셔야 돼요. 왜 이걸 안 하시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정부가 추경을 11조인가 얼마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어요. 이 긴급 아까 이야기했는 생계자금 있죠. 긴급복지 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70%는 국비 예산이고 30%가 지자체가 되는데 30%를 대구시가 부담하기 힘들면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특별히 주고 30% 나머지 70%는 국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이번 추경을 제가 이래 바라보면은 이거는 코로나 대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가 나쁘니까 경기 부양책 예산들이에요. 대구 시민들에게 실제로 일용직이거나 영세 상인들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보건복지부 소관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제 예산 당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정리만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중증 경증 가린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SOP를 만드세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사람 중에 경증 다 빼뿌리고 진짜 아주 곧 그 정말 중환자들만 병원에 가는데 나머지 실제로 상당히 발열이 있고 이런 분들은 빼지도 못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분은 생활치료시설은 못 가니까. 중증환자 시설은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세우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감염병 전담병원을 국립병원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대구시가 지정했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빨리 지정해가지고라도 빨리 예산을 확실히 지원해라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격리자에 대해서 긴급 생계자금을 127만 원씩 주는 거 이외에 일용직이라든가 그다음 영세 상인들이라든가 그다음 그 영세 상인들에게 종사하시는 근로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긴급 생계자금을 국비를 빨리 확보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행정안전부는 그는 본업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은 네, 정태욱 의원님 이제 정의해 주시죠. 네,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저도 잘 알아듣겠습니다. 네, 예, 정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 짧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긴급복지 지원 부분은 이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위기 사유나 되면은 지원하게 돼 있고 추가되는 소요는 예비비로 저희가 해서 예비비를 좀 빨리 집행하는 걸 추진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또 이게 전담병원을 해서 이번에 그 환자들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손실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 비용을 적정하게 어떻게 해줄 거냐 하는 거하고 운영비를 같이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걸 고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댁에서 계시는 중증 환자들이 혹시 치료 못 받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을 위해서 그 분류 부분을 지금은 의사회에서 한 100여 명이 나름대로 말씀 주신 대로 전화 통화를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 기저질환이 있는지 연령 이런 걸 가지고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엑스레이나 피검사 이런 부분들은 생활지원센터라든지 거기 어르진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크하는 의료기관도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런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저희도 집중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아시겠지만은 아예 경증은 생활체리시설 가고 아예 그 중증은 그래야 되는데 진짜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 주민들과 가족이 같이 있는 부분을 제대로 이제 인식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생활 치료센터도 만들고 병원에 있는 분들을 이동도 시키고 해서 적정하게 하겠다는 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